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 친구 원사이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차의 향과 맛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구구절절 읊었었거든요. 일상에서 차의 향미를 즐긴다는 것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문자들이 입차의 향과 맛을 찾고 즐기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가이드를 기획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6종의 차종들마다 다 제각각의 체계들이 있고 나라별 혹은 전문가들마다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개념들도 통일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라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취향템이었다 보니까 카더라 정보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입문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수준으로 정보를 커팅한다고 커팅을 했는데도 상당히 정보량이 많습니다. 최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성분에 대한 어려운 용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불가피하게 조금씩 거론될 수는 있는데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그냥 흘려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리스타 소믈리에들이 커피나 와인을 전문적으로 테이스팅하는 것처럼 이 차도 맛과 향을 평가하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차를 전문적으로 테이스팅하는 분야를 심평이라고 하거든요. 심평이라는 분야는 차의 품질을 평가하고 향과 맛에 대한 정보를 객관화하는 전문적인 작업입니다. 차와 관련된 특정 대회의 심사위원이나 차를 생산하는 분들, 그리고 블렌딩 티 레시피를 개발하는 분들, 저처럼 차를 소개하고 유통하는 분들이 주로 하는 영역이죠. 최근에는 커핑처럼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이런 심평을 즐기시는 분들도 늘고 있더라고요.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차의 향미를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추후에 차와 좀 더 친해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 이 심평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향기를 알아보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평하시는 분들이나 차를 너무 좋아하시는 마니아 분들이 이 차 향기를 맡는 그 프로세스 먼저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브루잉 하기 전에 그 건조된 찻잎 향을 먼저 맡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를 우린 후에 티팟 안에 남아있는 젖은 찻잎들의 향을 맡아봅니다. 세 번째는 따라낸 찬물, 그러니까 추출된 차의 향기를 맡아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차를 시음하고 나서 올라오는 향기를 느껴봅니다. 마지막으로 빈 잔이나 비워낸 티팟에 남아있는 잔향을 맡아보는 겁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데 5단계로 향을 맡는다? 좀 빡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향기를 맡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입문하는 분들은 마른 찻잎의 향기를 맡아봐도 크게 감흥이 없으실 거예요. 이 과정은 차의 향기를 느낀다기보다 제다의 만듦새, 그 찻잎의 품질을 체크하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많은 차를 경험하시고 좋은 찻잎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부터는 찻잎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건차향을 맡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패스하셔도 됩니다. 차를 우리고 나면 이 젖어있는 찻잎 그리고 따라낸 찬물, 이 향들은 조금 집중해서 맡아보시면 좋습니다. 입차가 낼 수 있는 직관적인 향, 지배적인 향은 여기서 대부분 맡을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나서 올라오는 향기를 맡아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때 찾을 수 있는 향기들이 가장 재밌더라고요. 차가 식도를 타고 넘어간 이후에 올라오는 향기, 그 향기에 집중해서 아로마들을 찾아보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안내해드리면 차를 한 잔 꿀꺽 하시고 나서 이제 내뱉는 날숨, 그 날숨에 후각을 집중해보는 겁니다. 제 경험상 좋은 차들은 이 날숨에서 정말 다양한 아로마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입차의 향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면, 우선 우려진 찻잎과 찬물의 향에서 입차의 지배적인 향을 먼저 느껴보시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내뱉는 날숨에서 차에 숨겨진 아로마를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입차의 향미가 빙하 같다고 비유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날숨,
피니쉬에서 정말 재밌고 다양한 아로마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빈 잔이나 비워낸 티팟의 향을 맡는 건 역시 차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차가 가지고 있는 잔향의 강도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 입문하는 분들은 이 단계도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호기심이 있다면 빈잔의 향을 맡아보시면서 그 잔향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번에는 차향을 찾아볼 때 참고하면 좋을 그 기준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들을 보면 찻잎을 우렸을 때 그 차를 만드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00여 가지, 300여 가지, 많게는 700여 가지 방향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식으로 표현하는 향의 척도들도 있고 또 플레이버 휠이라고 하는 이 서양식 향의 척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식, 또 한국식 이렇게 다양한 향의 척도들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차 향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방대한 향의 척도들을 좀 최대한 간추려서 입문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향을 찾아볼 때 참고하기 편하게끔 최대한 심플하게 그 향의 척도들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6대 차류를 후려쳐서 설명했던 영상에서 이 산화도에 따라서 차의 향과 맛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선 차를 산화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향이 변화되는 그 기준을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대략적인 향의 변화에 대한 기준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계시면 차를 즐기시면서 아로마를 찾는 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산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찻잎에서는 풀향 계열의 향들을 찾아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산화가 약하게 진행된 찻잎에서는 꽃향기 계열의 향들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산화가 진행된 그 반산화차, 이런 우롱차 쪽에서는 살짝 달큰한 향이 가미된 과일향 계열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홍차 쪽으로 갈수록 농익은 과일향 혹은 산미도 살짝 느껴지는 향신료 계열로 변한다고 그 기준을 잡고 계시면 차 향을 이해하고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찻잎도 커피처럼 열을 가해서 가공을 하거든요. 커피에선 로스팅이라고 하죠.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냥 로스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도 이 향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략적으로 3등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약한 강도의 로스팅이 들어간 찻잎에서는 견과류 계열의 고소한 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스팅 강도가 좀 더 강해지면 이 달달한 향이 더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꿀물향, 설탕향 이런 계열의 향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후작업에서 로스팅이 강하게 들어간 찻잎들은 이 카카오 계열이라고 하죠. 약간 다크하면서 진득한 단향으로 향이 변해가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차 향기의 척도를 이 산화 정도에 따라서 4가지 계열, 그리고 로스팅 강도에 따라서 3가지 계열로 심플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분류는 입문자들이 그 향을 조금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아주 큼지막한 단위로 분류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 정도 기준만으로도 그 차 향기를 찾고 또 기억하고 비교하면서 즐기시기에는 충분하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 입차들을 예로 들면서 이 향기의 기준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덕거서 만드는 녹차를 먼저 예로 들어볼게요. 녹차는 산화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잎차이기 때문에 이 그린 계열, 신선한 풀향을 찾아볼 수 있고요. 덕는다는 것 자체가 열을 가해서 로스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소한 견과류 향들, 그리고 곡물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쪄서 만드는 녹차들은 로스팅 효과가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신선한 풀향과 살짝 비릿한 그런 해초류 향 느낌? 그런 향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건조시켜서 약간의 산화가 진행됐고 후작업에서 열을 가하는 로스팅 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이 백차류들은 꽃향기 계열의 향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롱차 중에서 산화도가 제법 높은 이 무이암차류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이암차류들은 홍차와 우롱차 그 경계쯤에 산화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후작업에 제법 강한 로스팅 작업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무이암차류들에서는 꿀물향과 과일 껍질을 구운 듯한 느낌, 이런 향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홍차 중에서 랍상 소우총이라는 차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는 완전하게 산화된 차고, 그리고 마지막 후작업에서는 소나무 훈연으로 강하게 로스팅하는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서는 이런 스파이시 계열의 향들과 다크한 카카오 향까지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후작업에서 향을 가미하는 가양차들은 제가 안내해드린 이 척도에서 열외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가양차들 같은 경우는 선명하고 지배적인 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 척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향을 찾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가이드해드린 이 차 향기의 척도는 입문자분들이 6대 차류, 이 차의 향기를 찾아보려고 할 때 그 막막함을 덜어드리고자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분명 녹차를 마시면서 꽃향기를 찾는 분도 계실 거고요. 홍차에서 견과류향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여러분들이 찾아낸 그 향기가 그 입차의 아로마가 맞습니다.